제가 넣은 대학을 공개하자면 수능을 처참하게 망쳐요. 근데 이때 또 운명적인 일이 벌어져요. 영어 빼고 싹 다 40점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두나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처음 말하는 저의 입시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제 입시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이제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잘한다는 소리를 정말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미술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평생 꿈을 디자이너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외의 꿈을 저는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고를 갈지 일반고를 갈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고를 굳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입시 미술학원을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정말 무난했죠. 그냥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학교 생활도 되게 순탄하게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도 바로 전교 2등을 했고 중간고사도 되게 잘 쳤었어요. 1등급 극초반대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나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너무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탄탄하네. 왜냐면 이제 주위 애들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불안한 감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친구들이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무빙워크를 타고 막 걸어가는 그런 느낌? 이제 근데 꼭 그러다라는 문제가 나오죠. 미술 학원비가 일반적인 집에서 내기에는 좀 많았었죠. 한 달에 그냥 국영수 학원을 합친 것만큼이 한 달에 기본으로 나가고 이제 그 재료비도 다 있잖아요. 부세, 막 물감에 이런 것까지 다 사야 되니까 돈이 진짜 만만치 않게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를 정말 많이 내셨었고 저도 많이 눈치를 챘었죠. 눈치를 이렇게 보고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여름방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을 갔는데 여름방학 특강을 들어야 된대요. 원래는 미술학원을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목 이 정도 이틀까지 더 추가해서 이 화목에 여름방학 특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표를 딱 봤는데 특강에만 이제 중요한 강의들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 토, 일은 그냥 뭐 안 들어도 아니 그냥 그만인 그런 강의들이 달려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반강제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들여라 하는 게 미술학원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엄마한테 이제 여름방학 특강을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엄마가 안 들으면 안 되겠냐. 이제 여름방학 특강비랑 학원비까지 합쳐지면 돈이 이제 너무 엄청나다. 뭐 그거 그렇게 지장이 없으면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뭐 제가 반박을 하거나 걷다 대고 토를 달아가지고 아니 막 난 할 거야 이런 스타일에도 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냥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그때 바로 안 들을게 이러고 학원을 가서 안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학원쌤이 저보고 이미 사실 그때도 미술학원비를 성적 장학생으로 다른 애들보다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덜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미술학원쌤이 그냥 특강비도 그냥 무료로 해줄 테니까 다녀라. 애들 다 듣는데 너만 안 와서 안 듣는 것도 좀 그렇고 뭐 나는 네 가능성을 믿으니까 그냥 돈을 내지 말고 공짜로 다녀라. 부모님한테는 이것도 성적 장학생 혜택이라고 말씀드려라. 이렇게 고맙게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진짜 감사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내 친구들은 다 돈 내고 그 미술학원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는 뭔가 돈도 안 내고 불합리하게 여기 있는 것만 같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정말 불쌍한 애가 된 기분이었어요.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해주신다니까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다녀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그래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때 미술학원이 한 8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하루가. 근데 8시간 정도 내내 서서 미술을 밥도 안 먹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미술을 그리고 마치고 집 가서는 바로 공부하고 막 새벽 1, 2시에 자고 이거를 반복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 혼자서 너무 조급하고 너무 바빠서 주위도 안 보고 그렇게 계속 그 일만 막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많이 삐걱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이제 미술학원이 일찍 끝나는 날은 저를 데리러 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빠 차에 타서부터 표정 짓는 거 하나,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까지 칠 에너지를 아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8시간을 미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스케줄을 18살짜리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과하고 바쁜 스케줄이었죠. 그래서 아빠 차에만 타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체처럼 구석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게 화가 나셨나 봐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다는 미술을 시켜줬는데 얘는 그 학원에 갔다가 나올 때마다 울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좋아한다는 거를 한다고 해서 매일 행복할 수가 없어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었는데다가 체력도 너무 떨어졌고 내 욕심은 과했고 이게 합쳐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조금 삐걱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가족의 돈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술하는 거를 제일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아빠는 늘 응원을 해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라. 무조건 시켜주겠다. 무조건 밀어주겠다가 저희 아빠의 신조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미술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저보고 혹시 간호학과 생각은 없냐? 네 성적이 너무 미대 가긴 아까운데 딴 거 해볼 생각은 없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학교 다니면서 학교 쌤들한테 워낙 성적 아깝다, 공부나 해라, 미술하지 마라를 많이 듣긴 했었는데 내가 뭘 하든 믿어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분한테 딴 거를 해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저희가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딱 데려다준 차를 내리자마자 이렇게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내가 진짜 가족들한테 부담스럽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다 이제 명절이 됐어요. 잔소리 들을 날이 제일 많은 명절이 됐죠. 그때도 어김없이 친척분들한테 성적 좋은데 왜 미술을 하냐 이런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이미 많이 내성이 돼 있어가지고 덤덤하게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덤덤하진 않았는데 친척분 중에 한 명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네 아빠 등골 빼먹으면서 미술을 하고 싶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엄청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미술하는 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이 끝나자마자 미술학원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요. 집에 이제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미술을 그만두겠습니다 딱 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제 주위 애들도 너무 미술을 잘하고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불러댔죠. 그러고 한 3초 정도 정적이 흐르다가 저보고 그럼 영어과에 할래? 수학과에는 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씁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한 며칠 밤새를 고민해서 말을 했는데 가족들이 기다렸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기를. 아닐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왜 그만두는데 너 잘하잖아 이런 말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씁쓸했고 그래서 저는 미술을 그만두게 됩니다. 공부도 거의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사실 성적이 최고치로 올랐을 때예요. 9월 모의고사 성적도 그래서 수학 빼고 싹 다 1위 나왔었거든요. 정말 성적의 최고점을 찍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한평생 나는 그 길만 생각하고 그 길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고 살아왔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안 했을 때 세워놓은 플랜 B도 없고 근데 사람이 목표가 없어진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왜 해야 되지? 되게 회의적인 태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어가지고 고1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나왔었던 거는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그 겨울방학에 온두년 외톨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제가 엄청 무리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생리를 10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 맞으면서 살이 10kg를 일찌우라 했었어요. 그때가 한 43kg 이렇게 나갔었는데 밥도 안 먹어가지고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음식까지 엄청 먹으면서 살이 엄청나게 쪄요, 갑자기. 정말 인생의 최고의 슬럼프가 온 거죠. 근데 이때 또 운명적인 일이 벌어져요.
선택 과목이 이제 마감되는 날이었어요. 전 당연히 미술 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문과로 싹 다 넣어놨었거든요. 이미 저는 마감이 끝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에서 1학년 7반 건나경 막 교무실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 거만 전산 오류가 나서 튕긴 거예요. 그냥 똑같이 문과로 적어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나는 미술도 그만뒀고 이과라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쳤어요. 진짜 갑자기. 오류가 난 당일에 쌤한테 물어봐서 싹 다 이과로 체크해서 내고 저는 그렇게 이과생이 됩니다. 정말 갑자기. 고2가 정말 이상하게 사람이 좀 풀어져요.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그래서 고2 때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맨날 놀았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나? 뭘 하기 싫을 때마다 미술도 안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돼? 라는 너무 회의적인 태도를 내가 취하고 있는 거를 내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미술은 그만뒀고 이거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고등학교 자체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게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꾸는 꿈들을 따라 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길래 간호사 할까?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길래 그럼 나도 화공과를 갈까? 뭐 그냥 그렇게 진짜 안일하게 꿈들을 막 정하고 바꿨다 했다. 그냥 제 딴의 노력이었죠.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런 뭔가 아둥바둥 뭐라도 찾으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2학기부터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자꾸 저의 삶은 그랬는데네요. 기말고사를 2주를 남기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수업도 못 들었고 당연히 학교도 못 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정도가 제가 공황장애가 와요. 갑자기. 그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제가 막 대회를 맨날 나갔어요. 앞에 서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영어 콘테스트를 나갔는데 갑자기 과호흡이랑 그 공황 발작이 오면서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다 까먹은 거죠. 그 외웠던 거를. 영어 대사 다 까먹고 그때 이제 알았죠. 뭔가 좀 아픈가? 당연히 시험 공부를 아예 못해요. 시험을 어느 정도로 망쳤냐면 영어 빼고 싹 다 40점 맞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전 과목 점수를 그렇게 받아요. 나는 망했다. 40점에 뜬 이상 등급은 회생을 할 수가 없었고 영어 빼고는 싹 다 4등급이 떠요. 중간고사를 잘 쳐서 4등급밖에 안 뜨고 4등급으로 면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입시 얘기를 하면 이런 라인의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이거거든요. 등급 평균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정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실 성적이 못 나오고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빠가 보다 못해서 여행을 보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언니가 또 마침 유학 중이었거든요. 체코에서. 그래서 그냥 혼자 체코로 보내버립니다. 보내주신 거죠. 그때부터 기분이 이 정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둘이 여행을 한 2주를 다녔으니까 대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정시를 준비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언니는 엄청 현실적이거든요. 저보고 과학고나 그런 애들은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공부만 할 때부터 수능만 하고 네가 자고 있을 때도 수능 공부만 하고 수능만 파는 애들인데 네가 걔네랑 붙어서 1등급을 받아서 대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팩트 폭력을 날립니다. 울먹였죠. 내 전국을 찔려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모의고사 성적이 조작이 된 거죠. 3월 모의고사 막 수학이 막 2등급 막 이렇게 영어가 79점이었으면 아씨 뭐 2등급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멋대로 조합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완벽한 나의 모의고사 성적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런 팩트 폭력을 맞고 내신을 그냥 잡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많이 회복이 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이제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정말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나는 수학을 싫어하고 물리도 싫어하고 화학도 싫어요. 저 그나마 좋아하는 게 생명과학인데 과생으로서 수학을 안 하는데 생명과학만 하는 물리도 안 하는 그런 학과가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과만 반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넣은 대학을 공개하자면 학생부 종합이 미술 위주로 짜여있고 안 챙겨 써가지고 서울 쪽은 포기를 하고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이렇게 3개를 넣었어요. 사실 경북대는 카드가 비어서 넣었던 거고 가고 싶었던 건 부산대랑 부경대였죠. 저는 수시를 쓸 때 사실 부산대 2개, 부경대 2개, 경북대 하나를 넣고 카드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쌤들이 전부 다 저보고 그 한 개 카드를 부경대보다 더 낮은 데들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 5개가 싹 다 최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쌤은 너무 도박이다. 수능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다 말면 어떡할 거냐. 쌤으로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죠, 당연히. 그 하나는 네가 진짜 볼에서 떨어져도 무조건 붙을 대학교를 넣으라가 쌤의 조언이었어요. 저도 뭔가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지 않고 싫은 대학교를 넣기가 싫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온다 하면 레드 카펫 깔아주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대학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나를 지켜볼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나를 약간 하대해주는 대학교를 찾고 싶었거든요. 알죠? 그게 뭔가 더 급이 높은 거니까. 사실 제가 싹 다 적중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한 카드를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그렇게 도전을 했던 과가 제가 지금 다니는 학과예요.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제가 다니는 학과가 수산생명의학과라는 학과인데 몰랐죠. 너무 난해하잖아요. 수산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추천해준 걸 듣고 담임쌤한테 쌤 여기 어때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바로 거절해요. 여기 내신 등급이 네가 모든 대학 합쳐서 제일 높다고. 사실 부경대가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는 아닌데 그 학과가 이상하게 높았어요. 이상하게 1.6이었나? 평균이? 그냥 진짜 사람들이 내는 일반 평균으로 1.6이었어요. 그 학과가. 전국에 5개밖에 없고 약간 특이하고 그 학과에서만 딸 수 있는 막 자격증도 있고 이래서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쌤은 당연히 안 된다 했죠. 하지만 저는 넣습니다. 그때 그게 교과 전형이었는데 새로 생긴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라는 마인드로 그걸 넣고 수능을 처참하게 망쳐요. 당연히 많은 대학교들이 날라갔죠. 부경대는 맞췄었어요. 이제 추합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입시 영상을 보듯이 예비번호가 나오고 아주 쌩 난리가 있었죠. 결국에는 저희 학과에 기적적으로 붙어요. 여튼 뭐 주저리 눈물겨운 저의 입시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교훈이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나는 이랬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또 끝까지 본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조언을 하자면 미술이 아닌 뭐 딴 거를 하더라도 뭔가를 그만두거나 포기하게 되잖아요, 꿈을. 그랬을 때 그래 그거를 하는데 굳이 그 방법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뭐 딴 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술을 하든 디자이너를 하든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그 꿈을 이루는 게 그거에 관련된 과를 가서 이룰 수 있는 거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안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 학과를 나와서 그 학과랑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 꿈을 대학을 못 갔다 해서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전히 미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유튜버를 하다가 언젠가 문구점, 삶의 산 같은 문구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의 꿈을 꿔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꿈을 이루는 수단이 대학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꿈은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거라고. 고등학교 생활에 꿈을 찾기 위해 조급해 하기보다는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가 힘들었기 때문에 현재가 정말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입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토크 주제로 만나요. 안녕!